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섹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AI 버블론에 대한 집중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시장에 AI 버블론이 떠오르면서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미국에서 공개되는 마이크론 실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죠. 마이크론이 증시에 구원투수 역할을 하게 될지 아니면 AI 버블론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발표됐던 오라클과 브로드컴 실적이 시장에 실망감을 줬습니다. 사실 수치만을 봤을 때는 실적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는데 향후 가이던스라든지 AI 전반적으로 맞은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AI 버블론 속에 주가가 많이 흔들렸죠.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실까요? 네, 우선은 앞으로 구조적으로 네. 저는 버블론은 계속해서 고개를 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AI 경제가 아직 땅 밑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거대한 나무,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직 AI 경제의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계속해서 버블론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버블이 정말로 터진다 그러면 아마 2026년 여름 정도를 전후해서 판가름이 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AI 커머스라든지 또는 오픈 AI가 매출을 극대화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떠한 시장에서 확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버블론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인프라스트럭처에 들어가고 있는 대부분이 반도체주라는 거고 이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던 거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출이 많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불안 요소로 나왔던 건데요. 마이크론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이크론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와 유사하게 메모리 칩을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이 메모리 칩이라는 것은 현재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반도체 부분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디램이라든지 낸드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사이클을 많이 그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이클 상에 있어서 어떻게 수요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또는 그 사이클이 이제는 하강 곡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가이던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은 저는 어닝 서프라이즈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보다 훨씬 좋게 나올 거고 시장 예측치보다 좋게 나올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2026년에 대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좌우될 것이고 만약에 가이던스가 좋게 나온다라면 지금 전체 침체의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전반적인 반도체주들 엔비디아라든지 인텔이라든지 나머지 이런 모든 반도체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실적 발표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마지막 남은 12월 산타랠리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닐까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의 실적은 당연히 서프라이즈 격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가이던스입니다. 가이던스에 주목을 하면서 마이크론 실적에 따라 말씀해 주신 대로 산타랠리가 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는요, 자체 오픈소스 LLM을 공개를 했습니다. 출시를 예고를 했는데 지금 개방형 AI 모델을 공개를 하고 또 개방형 관리 도구까지 인수를 하면서 결국에 이제 고객을 묶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저는 고객을 묶으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히 있죠. 근데 그거 그렇죠. 이상을 네. 가지고 있는 거죠. 네모트론 3를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위력적인 오픈 소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기업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즉 반도체, 즉 블랙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쿠다 그리고 이것을 위에 올릴 수 있는 AI 모델까지 오픈소스까지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렇게 수직 통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고객에게 엔비디아의 블랙엘 칩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들 또는 개발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서비스적인 측면에서의 확장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구글과 경쟁하고 있는 TPU 부분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장악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종합적인 이러한 서비스를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개발자 친화적이고 계속해서 기업 친화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와 구글의 TPU의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 사실 경쟁이라는 표현보다 같이 좀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닐까,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구글의 아이언우드가 지닌 약점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죠. 지배력이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그것은 이제 아직까지는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저는 엔비디아의 기술 우위는 곧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아직까지 블랙엘로 학습한 네. AI 모델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블랙엘 같은 경우에는 생산도 여러분 아신 것처럼 조금 지연이 돼서 시장이 풀리기 시작하고 있고 2026년부터 5년에 올해 대단히 많이 풀렸는데요. 블랙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순행식에서 그러니까 공냉식 즉 공기로 그 열을 식히는 방식에서 물로 열기를 식히는 순행식으로 바뀌었고요. 무게 자체도 1000파운드에서 3000파운드입니다. 엄청나게 커졌고요. 그리고 쓰여지는 전기 같은 경우에도 30kW에서 130kW로 크게 변화가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블랙엘 칩을 바꾼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데이터 센터를 새롭게 공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공사를 새롭게 해서 사실상 새로 짓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블랙엘을 설치하는데 소요 기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만약에 오픈 AI라든지 또는 XAI도 지금 블랙엘을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구매한 블랙엘을 가지고서 연습을 이제 본격적으로 11월, 12월에 시키고 있다는 거고 그 성과가 아마 1, 2월 정도에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때서야 사람들이 엔비디아가 역시 구글의 TPU와는 다른 구글은 TPU가 지금 이 빈 공간 즉 H200을 가지고 연습시켰던 부분들을 끝내고 블랙엘로 넘어가고 있는 네. 과도기에 구글이 힘을 발휘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엔비디아의 어떠한 질주가 다시 한번 2026년에는 등장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글을 쓴다는 것 자체는 이미 AI가 이제 성능만 반도체가 성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용도 중요하다. 즉 TPU는 여러분 저렴합니다. 훨씬 더 저렴하고 전력 수요도 되게 적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비용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전력도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시장의 구도는 성능만이 아니라 비용도 들어왔다는 부분에서 엔비디아의 패권은 어느 정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또 볼 수 있는 측면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네, TPU 같은 경우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패권은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내년도도 엔비디아의 질주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엔비디아 HBM4에 대해서는 핵심 축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되겠죠. 루빈에 탑재될 HBM4 최종 샘플까지 제공을 하면서 이제 공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인데 이번 HBM4 안에서도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우위를 점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한 우위죠. 지금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 그러니까 먼저 움직인 사람들의 그 이 어드밴티지를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를 지금 SK 하이닉스는 분명히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HBM4를 지금 양산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 이미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기 직전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산을 시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SK 하이닉스가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들리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이건 저희가 여러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HBM4가 이 품질 테스트를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여기에서 확실하게 HBM4 생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SK 하이닉스 외에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HBM4에서도 하이닉스의 우위는 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전과 달라진 거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계속해서 AI 칩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테슬라와의 협업 그리고 AMD와의 동맹 강화 역시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내년도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럼요. 올해보다는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제 앞부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6년은 AI 거품이 정말로 터질 것이냐 아니면 거품이 꺼져 나가면서 실질적인 내실을 다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게서도 2026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지금 거의 품질 테스트 직전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과 직전에 있다고 하는데 정말 통과가 되는 것은 아마 1월 달에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2026년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HBM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SK 하이닉스를 추격하면서 나름대로의 양강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서 2026년은 삼성전자에게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파운드리 지금 파운드리는 계속해서 TSMC에 밀리고 있으면서 지금 한 자리 숫자의 시장 점유율이라고 있는 대단히 취약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텍사스 테일러 공장, 텍사스에 짓고 있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이죠.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슬라의 AI6라고 하는 칩도 생산이 되는 것이 확정이 된 상태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이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심지어는 지금 일론 머스크의 사무실을 지금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에다도 같이 만들어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협업을 통해서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AI6뿐만이 아니라 테스트 과정에서 AI4, 지금 5, 지금 TSMC가 생산하고 있는 이 5 물량도 삼성전자에게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AMD죠. AMD도 지금 블랙에를 추격하기 위한 이 반도체를 AI 가속기를 2026년에 양산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TSMC가 만들고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HBM 같은 경우에는 AMD는 전통적으로 삼성전자하고 협업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네. 만약에 이번에 HBM4가 루빈에 들어가고 있는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것이 통과가 된다라면 AMD에도 삼성전자가 HBM을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거의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겐 여러 가지 돌파구들이 2026년에 결정된다라는 것, 이것만 결정된다라면 삼성전자는 대단히 지금 좀 수세에 몰렸던 삼성전자가 네. 공세적으로 시장에서 TSMC를 공격할 수 있고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고, 또 메모리 부분에서는 이 HBM에서 SK 하이닉스에 눌렸던 부분들을 만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2026년은 삼성전자의 운명이 갈리는 해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삼성전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변동은 있었지만 시장의 관심이 로봇에 또 쏠려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로봇에 대한 모멘텀으로 시세를 좀 내줬던 상황인데, 테슬라가 내년부터 3세대 옵티머스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지컬 AI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시대, 그 혁신이 조금 더 가까워질 거라고 보십니까? 피지컬 AI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다음에 나올 텍스트나 이미지나 영상의 장면들을 추론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챗GPT나 제미나에게 물어보셨을 때 실수로 답을 할 때도 있고 사람 손가락이 6개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러면 얘가 실수하는 거 보구나, 아직까지는 정답을 안 할 때도 있구나라고 하지만 피지컬 AI는 행동을 예측하는 겁니다.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거죠. 그런데 다음 행동에서 저랑 부닥칠 수도 있는 거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부닥칠 수 있는 거고, 네. 로봇과 로봇이 부닥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앞에 주행을 하다가 자율주행도 하나의 피지컬 AI의 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좌회전해야 되는데 우회전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바로 안전사고랑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시장에 출시되기 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시장에 출시될 때는 거대 언어 모델하고는 다르게, 챗GPT나 제미나하고는 다르게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3세대 옵티머스를 양산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양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바로 판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공장에서 이 로봇을 활용하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지금 FSD도 지금 성능이 좋아졌던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 팔리는 테슬라 차량들이 카메라로 계속해서 도로의 상황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 인간의 운전하는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FSD의 질적 발전을 가져온 것처럼 테슬라의 5,000대에서 10,000대 정도를 내년에 생산할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5,000대하고 10,000대는 실제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피지컬 A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부분에 목적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공장에 로봇이 투여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이걸 이 아틀라스 갖다가 시범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이 피지컬 AI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 데이터를 모집하는 것이 내년도에 이뤄진다라면 아마 시장은 2027년부터 로봇 시장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흐름들을 좀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겠지만 지금 글로벌 휴머노이드 핵심 공급망에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반 이상이 중국 영향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 비중국 로봇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죠. 서구권도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 로봇 기업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정말 하늘이 준 지정학적 갈등은 지금 이 갈등, 하늘이 준 한국 로봇 산업에 주는 기회라고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현재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부품의 80%가 중국산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그리고 자석은 93%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98%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사실상 모든 자석은
중국산입니다. 근데 이 자석이 어디 들어갑니까?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다 모터죠. 그 안에 들어가는 모터라든지 감속기에 어마어마한 자석들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다 중국산이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지금 휴머노이드 시장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것이 시장을 형성하게 되면 피지컬 AI가 두뇌가 되는 것이고 쉽게 해서 이 액추에이터 모터가 이러한 근육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냈던 가장 거대한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휴머노이드 시장의 밸류체인을 중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당장 비싸더라도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찾게 될 것이고 저는 이것이 한국에게 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드론도 한국에서 국산화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드론에 들어가는 모터도 자석이니까요. 근데 지금 한국도 AI 국방하면서 2026년을 지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도 드론을 한국에서 국내 생산하는 것을 원년으로 목표로 삼겠다고 국방부도 밝히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국산 물건에 대한 부품에 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거고 이 부분들을 비싸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구매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를 잘 봐서 2026년에 이러한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휴머노이드 밸류체인에 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부품들을 한국 기업들이 생산해낼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아내는 것 이것이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탈중국 움직임은 국내 기업에게 절호의 찬스다, 기회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AI 버블론과 로봇 산업에 대한 분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